자,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새해에는 쭉쭉 상승하시는 발전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꼬라지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새해 정초부터 죄송합니다. 사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항공기 사고 얘기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뭐 같은 국민인가를 떠나가지고 저런 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싶어요. 싶은 예.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과 더 이상 공존을 포기하고 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보기가 힘듭니다. 저 지금 한남대로 통제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경찰 기동대를 포함해서 경찰력이 한남동 관저에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집행이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집행해야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저도 아침에 봤는데 그 윤석열이가 예. 경호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체포 불허. 네. 지가 뭔데 불허를 합니까? 직무 정지가 됐는데 네, 아니, 네 권한이 없어요. 이게 직무 정지가 안 돼도 예. 체포영장을 불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내린 그럼요. 영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허할 권한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불허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이 허락 내지는 뭐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망상이죠. 제왕적 독재자의 망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불허하면 불허야라는 식의 망상에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미 검찰총장 때부터 예. 대통령 머리 위에 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지금도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뭐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역으로 체포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이없는 얘기죠. 어떤 얘기로 어떤 수단으로 체포해서 체포한 사람을 어디다 가둘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또다시 지금 몇 차입니까? 2차, 3차, 4차 내란을 계속 선동하면서 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체포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다. 한남동 망상자의 망상을 끝내야 된다. 한남동 공관에서 나라를 창업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한남 공구 예. 뭐 이런 걸로 웃기는 인간입니다. 빨리 교정시설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예. 스마트폰도 압수해서 극우 유튜브 못 보게 하고. 그렇죠. 예. 김건희로부터도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죠. 예. 김건희도 체포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력 중독을 성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체로 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그 존재 그 자체로 K민주주의의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체포가 시급합니다. 오늘 공수처가 새벽도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 박시동 소장님 예. 지난주에 저는 이제 박시동을 예언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뭘 했던가요? 지난주에 이제 최상목이 대행이 되면은 예.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도 네. 안 할 것인가? 뭐 결국 3명 중에 2명은 해줬습니다만은 네. 그 2명 해준 것만으로도 지금 여권이 난리가 났어요. 네. 심지어 정진석 제 예.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네. 성동고등학교. 네네. 어제 사퇴를 했는데 예. 그건 도주입니다. 그렇죠. 항의가 아니라 도주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정권 끝났구나. 예. 도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2명 임명으로 이제 윤석열은 불귀의 객이 됐다. 네. 돌아올 수 없는 불귀의 예. 객이 됐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봤습니다. 중앙일보 예. 기사를 보니까 네. 박시동 소장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뭐냐면은 나와 있는 기사가 예. 최상목이가 이제 12월 31일에 예.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 네. 국무위원들 김문수 포함해서 지랄 연병을 따랐다고 그랬죠. 합니다. 네. 뭐 소리를 질렀다는 동. 뭐. 그 최상목이는 근데 예. 착심을 하고 2명을 임명했어요. 3명 다 임명하기 부담스러워서 2명을 임명한 결정적인 배경이 기획재정부 관료들, 네. 참모들의 적극적인 예. 어떤 푸시가 네.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이거 외환 위기 온다. 네. 환율 비상 걸린다. 어떻게 감당하냐. 네. 만약에 우리 부총리님이 대행으로서 그 일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음엔 이주호 네. 사회부총리인데 그 인간이 무슨 환율 걱정하는 인간이냐. 그렇죠. 이 나라 망한다. 네. 부총리님이 총대 메고
총대 메고 그 임명하시라. 네. 이런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난주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상목을 한 가운데 놓고 네. 국힘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고 네네. 내란에 동조했던 그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며 네네. 예? 뭐 오만 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특히 많을 텐데 윤석열이가 야 상모가 예. 내가 너한테 준 메모가 있잖니. 그렇죠. 넌 내란 공범이야. 그럼요. 어디서 그거는 여기서 빠지려고 그래?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 있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음. 거의 해산에 가깝게 어쨌거나 날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새로운 입법 기관을 만들 거고 그거에 관한 예산 내지는 집행을 네가 준비해라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케이 했다. 네. 또는 바꾸도 가만히 있었다.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란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는 일을 종사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저 내각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이 가야 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압박해서 한덕수를 그렇게 해서 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릎 꿇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같이 죽을 거냐, 같이 살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 안 봐도. 네. 근데 이제 그 최상목을 둘러싼 그 인적 그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20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몸담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이랄까 권력의 기반이랄까 네. 존재의 기반은 결국 기재부거든요. 모피아의 파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피아 선배들이 나가서도. 그렇죠. 그럼요. 선배들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안에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랄까요 조금 제가 이제 측면으로 확인한 얘기는 네. 지금 이따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 네. 올해 있잖아요. 네. 올해 대한민국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 운용 방향이라는 걸 원래 미리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로 가는구나. 진단이 이렇구나. 어느 쪽에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지겠구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정책이 또 어디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미리 발표해야 되는데 예. 지금 2025년 경제운영 방향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차상 초유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 그 계획의 마지막 사인을 최상목이 해야 돼요. 네. 자기가 지금 이 지경이라서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책임지고 사인을 한 적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밑에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저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행정고시 봤다. 네. 그리고 본 중에 가장 높은 성적으로 붙은 사람이 기재부가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말로 이 자기네들의 엘리트 의식이 이게 마지막 그 알량한 게 남아 있는데 진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거냐? 지금 환율 전쟁, 나라의 경제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다 엎어버릴 거야? 네. 그럼 우리 못 따라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고위단이 아니라 중간 예를 들면 3급 이하, 네. 3, 4, 5급쯤 그쪽 라인에서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사가 좀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마음대로 해 이놈들아. 이러면 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난 국힘과 함께 가고 난 그냥 순장조야. 나 내란 이렇게 커밍아웃 하기에는 네. 뻑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약간 희망을 좀 걸어봤는데 예.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조금 기여했죠. 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예. 그렇다고 쳐서 일단 2명 임명한 거는 최악은 일단은 피했는데 네. 일단 굴러는 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나중에 6대 0으로 결정하든 뭘 하든 네. 원래 만약에 이번에 임명이 안 됐으면 예. 6대 0으로 파면 인용되든지 결정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파면이 인용돼도 그 윤석열이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대 0을 가지고 예. 이제 불법성을 다툰다든지 권위를 인정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정원을 8명으로 채웠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내릴 헌재의 어떤 결정이든 일단은 불법성 시비는 없을 수 있도록 차단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네. 했는데 예. 거기까지만이고요.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불만이 예. 많은 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지가 뭔데 3명 중에 2명을 고르냐는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몫의 3명은 국회가 의결해서 보내면 그냥 ATM처럼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도장 찍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이 의지가 판단이 권한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임명 안 하는 것도 웃기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그중에 한 명을 골라내고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일단 꼽히는데 지맘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파면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한 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번의 위헌이고 위헌적 행정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또 하나의 스스로 이제 자기 목을 족쇄를 채우는 일을 벌렸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이라도 한 명 더 마저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야, 이거 뭐 참 최상목 X 네. 트위터 네. X를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네. 영어로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썼네요. 아유, 정신없네. 그 자리 가면 죄다 그렇게 대통령 놀이들 하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네. 우리 황교안도 네. 뭐 시계도 시계 만들었다는 만들고 거 아닙니까? 뭐, 명패까지 그러니까요. 만들고. 예. 그렇죠. 역사엔 기 남습니다. 대통령 대행으로. 아이고. 덕수형한테 고마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2025년 네. 경제 성장률 전망. 새해 일단 한번 해보죠. 벽두가 됐으니까 음. 올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좀 나눠봐야 되는데 뭐 완벽하게 정치하고 일체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정치가 경제고 예. 경제가 정치인데 지금은 뭐 이 정치 문제가 곧 경제 문제가 네. 됐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거에 관한 전망인데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올해 우리가 얼마 성장할 거라는 계획이 담긴 문서를 발표하지 못했어요. 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경제운영 방향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수치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1.9% 성장한다고 예측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점점 전망치를 낮춰서 10곳 중에 8곳이 이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에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 그 1% 내에서도 1.9도 1%대고 1.6도 1%대인데 그 예상치가 점점 낮아져요. 1.9로 예상했던 기관들도 1.7로 낮추고 하는 등등등 해서 현재 하단이 1.6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되고 올해는 더 가난해진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만 1.9%냐 세계가 다 어렵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여러 기관들이 내고 있는 수치를 보면 우리는 뭐 1.6, 1.7, 1.8을 예상하는데 그 기관들의 예상치 중에 세계 평균을 보면 월드 평균은 다 3%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우리나라가 반토막밖에 성장을 못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냐? 세계 시장과 따로 놀기 시작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의 성장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의 외톨이 경제, 고립 경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망을 정부가 확정하지 못해서 2025년도 경제운영 방향 발표를 연기했고요. 민간 기관에서도 현재 원래 발표를 예정했던 많은 기관들이 발표를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연기라고 말했고 많은 그 경제 연구소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기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계엄 사태 이후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5년도 경제 성장률 및 경제 전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 사태 해결된 이후의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발표를 포기한 기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자체를 아예 붕괴시킬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계엄 문제 이게 해결돼야 그나마 한국 경제가 전망이라도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요 정도까지 제가 일단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말씀 정리해 드려 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수출 관련해서도 또 한 말씀 드려 보면은요. 수출이 뭐 좋아졌다는 얘기를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월간 데이터가 나왔는데 12월 데이터가 살짝 반등을 했어요. 12월 데이터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이미 지났고 핵심은 올해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얘기인데 전망을 내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나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올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낸 전망 기관이 없습니다. 수출은
12월에 반짝했던 그게 있죠. 그게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점. 예. 이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산 정상을 찍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고 바닥을 치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볼 수 있지만 그래서 2025년은 정점을 찍고 무조건 하향한다라는 게 대다수 전망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반짝 약간 11월보다 반등했다라는 걸 좋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벌써 1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뭐 근데 핵심은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서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 예. 핵심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디서 버냐? 수출로도 벌고 뭐 여행으로도 벌고 그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본이익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투자로도 벌고 내수로도 벌고 하는데 모든 지표가 전부 다 최악이었는데 그나마 2024년에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출마저 2025년에 꺾인다면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기대로 언덕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그렇지. 게 이게 치명적입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15개 수출 주력 품목 중에서 10개가 무려 수출 하락세였고 5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네네. 그중에 5개가 뭐냐면 반도체, 컴퓨터, 철강, 선박 등등인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네. 2025년에 반도체 꺾인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뻔한 거고요. 철강은 환율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렇죠. 이미 공장을 쉬고 있습니다. 공장을 쉬고 있어요. 이미 휴업에 들어갔고요. 아하.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철강 관련한 우리 공장들이 이미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매각까지. 예, 그러니까 주요 수출품 15개 중에서 10개는 이미 끝났고 5개로 겨우 버텨왔는데 2025년에 그중에 적어도 3개, 2개 정도는 내리막으로 간다. 그러면 뭐 국가 수출을 지탱할 수 있는 품목 15개 중에서 2-3개만 겨우 남는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미국, 중국 등등등 해서 1대, 2대 양대 우리 시장으로 이제 버텨왔는데 트럼프 출범 이후에 어쨌거나 관세 폭탄이라든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로 한다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타격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1대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시장에서 힘을 못 썼고 미국으로 겨우 버텨오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다면 세계 시장 9개 시장 중에서 1대, 2대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빠지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아이고. 수출을 해야 될 포인트조차 잃어가는 그러니까 수출 품목과 수출 시장을 다 2025년에는 잃게 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안 좋은 전망이고 그 새 대통령은 아마도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제품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세일즈맨이 돼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그 세일즈맨을 오세훈이 한다. 홍준표가 한다. 아유, 또 누가 있죠? 누가 또 한동훈이 한다. 네. 그림이 어린 그려지지 않아요. 바꾸는 수도 없는 얘기죠. 예, 그림이 정말 안 그려지지 좋은 게 않아요. 예. IMF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정말로 이 보수 몰입애들이 망친 경제를 이 진짜 애국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뒷수습하느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 그나마 희망 섞이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경제 수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그 남겨진 숙제의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출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간다. 근데 보통 때도 치명적이지만 지금은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경제에서 그게 흔들린다면 2025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는 경제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수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윤석열의 내란, 그렇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렇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환율이 출렁이었고 네. 사실은 외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받는 네. 철강이나 정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치명적입니다. 만났고 그렇죠. 이것들은 빨리 그냥 솎아내 버리는 게 그렇습니다.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다음 주제로 환율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 환율로 넘어가 볼게요. 예예예. 환율은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사실은 미국이
자국 위주의 경제를 꾸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뭐 관세도 높인다고 하고 등등등 해서 강달러 즉 미국이 세진다라는 거는 그냥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기름을 부은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불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라든지 이미 가스가 꽉 찬 방에다가 성냥에다가 우리가 불을 댕긴 거죠. 그게 네. 윤석열입니다. 그렇지. 계엄 내란으로 일어난 이 리스크가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탈출 러시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달러로 쏠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율에 기름을 부어서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거의 뭐 절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 윤석열이 일당이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것처럼 걱정 아니다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전문가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때문 아닙니다. 내란 때문 아닙니다. 지금 환율 가지고 소란 피우는 거 좌파 전문가들의 저 헛소리입니다. 아이고. 이러고 나오는 정신 나간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새끼들은 좌파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 자식들의 논리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으니까 괜찮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IMF 권고 수준보다도 많다. 우리나라 달러 많다. 그러니까 국가 안 망한다. 이런 얘기고. 둘째,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갚아야 될 채권을 한번 다 보자. 순채권, 달러 채권을 보자. 그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다 털면은 우리가 무려 외환 보유고가 채권보다 188%나 있다. 있는 돈으로 다 털어서 갚을 수도 있는데 무슨 국가 부도냐. 환율 괜찮다. 요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란 때문에 환율 뛰는 거 큰일 났다고 엄살 떨면서 이게 다 한덕수의 때문이다. 뭐 환율 발작이다라고 하는 거 좌파들의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를 좀 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사람들의 논리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3년 전에 4,600억 불로 시작했어요. 지금 4,100억 불이에요. 3년 새 500억 불이 날라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거?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니까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나갈 돈은 나가고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없어진 거고 환율 방어으로 조금씩 다 쓰고 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3년 새 500억 불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들은 4,600억에서 시작해서 4,100억이 됐다는 이 급속도로 감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얘기는 하지 않고 앞자리가 4자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이고요. 4,100억 불이잖아요. 100억 불 없어지는 거는 오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없어질 수 숫자가 앞자리가 4가 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4 없애는 건 오늘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게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달러 스왑을 맺었어요. 예, 국민연금 너 달러 필요해? 갖고 와. 내가 줄게. 시장에서 사지 마. 이렇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이 원화를 주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주는 교환하는 스왑 계약을 맺었는데 국민연금이 얼마의 달러 수업까지 열어놨냐면 지금 650억 불까지 열어놨거든요. 국민연금이 와가지고 한국은행한테 가서 저 달러 주십시오. 계약한 거대로.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국민연금에 달러를 주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빌려주기로 한 달러가 650억 불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국민연금이 100억 불 줘요.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4,100억 불은 3,900억 불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100억 불 안심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떨어져 외환 보유고가 감소돼 왔던 이 감소폭을 고려하면 현기증이 날 수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부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들 얘기로는. 저도 거기는 동의하죠. 부도는 안 납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부도를 못 막겠냐고요. 부도는 그야말로 진짜 최악의 상황이고 그렇죠. 부도가 안 나면 안 아픕니까? 사람이 죽는 거 아니면 암 안 걸리냐고요. 그렇지. 배고프지 않냐고요. 아프지 않냐고요. 더 잘 살고 예. 더 잘 먹고 더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경제인데 안 죽었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도만 안 나면 된다는 얘기는. 부도는 안 나겠죠. 때론 살다 보면 그렇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예. 아니 삼성은 왜 위기입니까? 삼성이 가진 돈 땅 다 팔면은 지금
그렇죠. 네? PBR이 1이 넘어가는데 근데 네. 왜 위기예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가 떨어지고 위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로 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가진 돈 다 팔아서 달러 바꿀 수 있어. 우리 이제 매주 하는 예. 개그잖아요. 네. 여보,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어. 괜찮아. 내가 목욕탕에 물 틀어놓고 나왔어. 그렇죠. 그거지. 예. 그러니까 국가부도 안 나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좀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네들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1,300 환율이 1,350원까지가 마지노선이다. 1,350원이 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한 기업이 22%로 조사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1,350부터 1,400원이 넘어가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한 기업이 35%예요. 즉 1,399까지가 58%. 58%예요. 1,399까지 가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470원이에요. 근데 1,400 그러면 50원까지 열어보면 23%가 더 있어요. 즉 1,450원이 넘어가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470이잖아요. 예. 지금 선에서 우리는 문 닫습니다. 부도입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두 손 두 발 닫은 기업이 10개 중에 8개라니까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고환율 때문에 기업이 문이 닫게 생겼고 운용이 안 된다라는 이 위험 신호를 얘기하니까 나라 안 망하니까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이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은 기업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기관 5개 주요 은행과 또 글로벌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를 보면 상단이 1,470까지는 열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1,500까지도 열어야 된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초 원래 우리가 작년 초에 예측했던 수준으로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망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개의 주요 은행들이랑 그 금융기관을 쭉 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1분기 있죠. 1분기에는 보통 1,470에서 상단이 하단이 1,440선 정도까지가 평균인 것 같아요. 즉 지금 상황도 이 개업 문제나 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내려갈 것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환율 방어 카드를 현재 다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동원하고 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해지를 열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750억 불이에요. 네. 야, 국민연금 너 750억 불 정도 환해지를 해서 시중에다가 강제로 달러를 풀어 라는 카드를 하나 쓰기로 했고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달러를 바꾸는 스왑을 통해서 650억 불까지 달러를 내가 빌려줄게. 이게 두 번째 카드입니다. 네. 첫 번째 국민연금 환해지, 두 번째 국민연금 달러 스왑. 세 번째는 한국은행 보고 시중에 있는 RP라고 하는 채권을 매입해서 달러를 풀어라고 하는 걸 한국은행이 무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150조까지 열려 있어요. 150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단위가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국민연금 환해지 750억 불, 국민연금 스왑 650억 불,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150조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이미 돈을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냐? 어저께까지 38조 6천억을 이미 풀었습니다. 여러분 38조를 이미 풀었다니까요. 4분의 1을. 예. 자, 그다음에 은행들 보고 자기 자본 대비 선물안을 위험 신경 쓰지 마. 더 해. 너 자본이 100이야? 그럼 너 50까지만 해. 라고 위험 관리를 해왔는데 야, 지금 너네 위험 관리할 때 아니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무제한적으로 달러 풀어. 라고 해서 은행들의 선물안 비율을 취급 비율을 자기 자본 50에서 75로 열었고요.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250이었는데 375로 열어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풀어라는 지금 카드를 내고 있고
등등등 해서 우리 당국이 현재 환율 전쟁 중이에요.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있는 중입니다. 1450m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요. 이 지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최상목이에요. 이 전략을 최상목이가 지금 저 대통령 권한대행 전에 네. 그냥 경제부총리였을 때 일주일 전에 요거를 승인해 가지고 현재 작전이 실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던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1450m로 낮추기 위해서 야 전쟁 시작해라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최상목이가. 근데 지가 한덕수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가지고 그날 환율이 빵 튀면서 네. 1486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 전쟁합니다라고 해서 지가 스스로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작전을 세워놓고 지의 상관인 한덕수가 환율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1480원을 만들어 놨는데 네. 속절없이 밀린 거죠. 1450을 지지선으로 해서 막아보겠다고 전쟁을 준비해놓고 한덕수가 깽판을 쳐가지고 속절없이 1480까지 밀리는 걸 지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헌재 재판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지금 뭐 체포영장이 됐는데 체포가 안 되면서 뭐 말 그대로 무슨 뭐 큰 물리적 충돌이 나면서 진짜 최악의 모습을 외신에게 노출한다라든지 네. 이런 불안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국민의 돈이 현재 들어가면서 1450m로 낮추려고 하는 전쟁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때까지 들어간 돈은 바다에 쓸려 나가듯이 그냥 날아간다는 걸 제일 잘 아는 게 최상목입니다. 다시 한번 최상목이는 진짜 일말의 양심과 예. 국가를 생각하는지 이게 있다면 네.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사인한 환율 전쟁이라면 예. 어떻게 지금 전쟁이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 빨리 이 내란 사태를 그나마 수습하는 방향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가 계획 세워놓고 이번에는 자기가 도장 찍어서 이 계획을 무위로 날리는 그런 일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국민의힘 눈치 볼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문학적 돈들이 지금 네. 국민의 돈이 녹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 방어에 쓰인 돈들은 회수가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나중에 환율이 거꾸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환차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해야 말인 거죠. 예. 예.